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본문이 이렇게 초안이 입력되어 있다고 치고,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장과 절 제목을 정리해서 정돈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초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런 식의 제목 구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고서의 제목이면서 제일 처음 제목이 되고 중간에 이런 수준의 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과제 형태로 내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크게 이런 제목의 수준을 5개 정도로만 봅니다. 지금은 이게 1단, 2단, 3단, 3단계까지 있거든요. 영어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있는 것이고, 레벨 5까지 그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거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글 초안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의 수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1수준 또는 수준 1, 레벨 1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거는 또 보고서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예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성할 전략은 이거를 글꼴을 본문을 만약에 내가 바탕체를 썼으면 바탕체와 똑같은 글꼴을 일단 주게 되고, 구성을 보게 되면 형식은 레벨 1, 제목은 이렇게 가운데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2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딱 붙습니다. 레벨 3도 붙어요. 레벨 3도 붙는데, 레벨 3는 글꼴을 이탈릭체, 한자말로는 우사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글자에는 참 어울리지는 않아요. 보기에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글꼴들을 이제 한글 글꼴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이거 그 윈도우즈 자체에서 아니면은 이런 워드 프로세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글꼴들이 잘 만들어지고 좋으면 바랄 나위가 없는데, 깨끗하게 아주 영어처럼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제1장, 제2장, 제1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학술 논문 같은 것을 쓸 경우에는 논문지에서 정한 대로 로마자 1, 2 이렇게 쓰거나, 로마 숫자 있잖아요. I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제1장, 제1절 이런 식으로 쓰거나 1.1, 1.1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굳이 넘버링, 번호를 달 필요가 없어요. 1, 2 이런 것도 달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도 이제 달지 마세요.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보고서인 경우에는 예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릿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이제 앞에 달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하는 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 글자 앞에 넘버링을 하거나 기호를 달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 한글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작업 중이던 이 초안에다가 이 개요 제목 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의 스타일을 다는 방법이죠.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독도, 동도와 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문 포맷에 맞게 일단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 제목의 수준에 맞게 스타일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제목 스타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준 스타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보고서에 맞는 모양대로 각 제목 수준의, 각 수준의 제목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할 때는 내가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일단 이런 독도, 동도와 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서 본 것처럼 요 아래 나와 있는 교통 요런 것까지는 제1 수준의 제목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제1 수준의 제목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제목을 일단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본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럼 들여쓰기를 없애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들여쓰기를 없애고,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꺼운 글씨를 만들라고 그랬죠. 컨트롤 B를 누르거나 여기 있는 두꺼운 진하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껍게 글자를 만드는 메뉴를 써서 글자를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제1 수준의 제목의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고서는 쭉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동도와 서도, 이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스타일하고 똑같이 만들 때는 앞서도 봤지만 Alt C를 눌러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둘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Alt C를 누르면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죠. 바뀌는데 얘는 아직도 스타일이 바탕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이거 다시 두껍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일 누르게 되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은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뜨죠.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거는 현재 모양으로 스타일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바탕글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스포이트 모양이 들어있는 아이콘을 눌러버리면 바탕글이라고 하는 스타일에 정해져 있는 이런 모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내가 지금 커서를 둔 이 글자 모양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요거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누르면 안 되고, 여기 추가를 어떤 이제 이런 스타일 목록의 제목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버튼 누르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 제목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목인데 보고서 제목인데 1번 수준이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단은 이 전체 왼쪽 오른쪽의 전체 폭을 차지하는 이 칸에는 앞뒤로 다른 게 들어와도 나는 전체로 이 모양을 유지하겠다는 문단이고, 어떤 문단 사이에 이런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스타일을 정하고 싶을 때는 글자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죠. 그럼 보고서 제목이라고 나오죠. 그럼 보고서 제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 모양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180에 가운데 정렬에 글자는 이제 함초롱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댔으니까 보고서 제목 1. 그럼 본문에 갖다 대면 바탕글 1. 그러면 이 동도와 서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동도와 서도도 보고서 제목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거의 장점은 얘도 이름이 보고서 제목 1이고 얘도 이름이 보고서 제목 1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수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스타일에서 스타일 작업 창으로 들어가서 스타일 창으로 들어가서 이 스타일의 제목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글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같은 스타일은 같은 모양으로 동시에 바뀌죠.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교통 이런 것도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겠죠. 내가 보고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네. 그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수준이잖아요. 두 번째 수준은 모양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도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제목의 수준도 이 다른 수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글자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도 본문하고 본문의 바탕에 있는 글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고 왼쪽으로 정확히 붙여 주고 두꺼운 글씨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다 스타일을 추가를 하는 거죠. 스타일 추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스타일을 추가하는데 자, 보고서 제목 2라고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름을 스타일 이름은 원하는 대로 달아주면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꼭 이런 식으로 달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추가를 누르죠. 그러면 제목 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 2는 어떤 모양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금방 이쪽에 만들어 놓은 지금 커서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 모양을 이쪽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고서 제목 2가 만들어지고 자, 같은 수준의 제목으로 또 어디 부분이냐면 그러면 이 서도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제목 2로 만들어줍니다. 자, 전체를 씌워서 자, 서도 2로 만들어주고 자, 선착장 부분도 문단 전체로 옮기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줄을 씌워서 그 줄을 씌울 때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뭐 해도 되지만 요 앞으로 커서를 움직이면 마우스의 방향이 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이 선택이 됩니다. 네,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글자들이 바뀌게 되죠. 그럼 이거 다 제목, 보고서 제목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자연 지형, 자연 환경 지형 이런 거는 같은 건데 이거는 이탈릭처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들여쓰기를 없애고 씌워서 자, 이탈릭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두껍게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1수준, 2수준, 3수준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클릭을 하고 스타일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보고서 제목 3이 됩니다. 3이 되고 추가를 하고 이거는 자, 현재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지형 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제목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제목이 있으면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뭐 샘플에서는 일단 요 하나 정도 있는 걸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이고 요거는 그 다음 제목이고 그 다음 제목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현란하게 뭐 여기에 제1장, 1절 이런 거를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학술 보고서인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이 앞에 뭐 번호 이런 거에 주로 중심을 두진 않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 넘버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를 인쇄를 해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내용을 PDF 파일로 보는 건데 인쇄한 모양이 이대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죠. 인쇄를 하면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어떤 이제 이런 그 나열된 목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나열된 목록들은 뭐 이렇게 써도 지금 상관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 나열된 목록이니까 1, 2, 3, 4 번호 같은 걸 넣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 보고서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적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목록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봤던 우리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라는 게 있었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거, 우리 정부에서 만든 거. 여기 보면은 항목을 구분할 때, 자, 이런 게 그 개요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 2, 3, 4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가나다라.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지 공무원이 될지 공기관 직원이 될지 일반 사기업의 직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순서를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 순서를 따라서 적어주면
이게 그 체계적으로 어떤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좀 큰 기업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그 내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는 뭐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잘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쓸 때는 일, 가, 그다음에 반괄호 1, 반괄호 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게 V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V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한 칸 띄라는 소리입니다. 사이 띄기를 한번 누르라는 거고, V가 두 개 있는 거는 두 번 누르라는 건데, 이거는 한글에 한 글자를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두 글자를 띄고, 아주 옛날에 컴퓨터 쓰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 타자기 쓸 때, 컴퓨터라는 거를 쓰기 전에 타자기 쓸 때 쓰던 버릇이 그대로 들고, 한글은 영어의 두 칸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쓸 때는 스페이스바를 두 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규정상으로도 스페이스바 두 개를 떠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메뉴를 통해서 한 글자를 띈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항목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두 칸씩 띈다, 영어로는 두 칸씩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쓸 때 그 두 번째 줄을 표시할 때는 번호를 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는 좀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때는 또 세 칸을 띈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해도 되지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예시 2에 있는 것처럼 그냥 첫 번째 줄을 맞춰서 왼쪽으로 다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하나의 문서에서 일관되게 예시 1 방법으로 했으면은 이 방법대로 계속 입력을 하고, 예시 2로 했으면은 그 방법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이런 걸 할 때도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바인이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이런 것들이 땡땡으로 나열돼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쭉 내려와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했지만, 아까는 보게 되면 어떤 이렇게 제목이면 요 밑으로 요 두 번째 부는 예를 들어서 부속에서 속은 요 북하고 맞고, 의는 요 돌은 의하고 맞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는 요 이름은 요 사 밑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서 사이띄기를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거 연결된 거기 때문에 부속도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Shift 탭 이렇게 되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제목들이 조금은 도드라져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거는 이제 한글 문서를 쓸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열된 목록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때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원래 모양은 좀 밋밋하지만 보고서의 취지에 맞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를 하나 넣어보죠. 표를 이쪽에다가 그 예제로 이제 가져오긴 할 건데, 칸을 좀 벌려놓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왔던 독도 사이트에서 쭉 내려가서, 자,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이고 이거는 이제 표의 내용이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씌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사하고, 자, 아래 한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표를 집어넣을 때는 표도 여기 지금 바탕의 기본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한 글자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고, 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 V를 누르면 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원본 형식을 유지한다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웹사이트에서 봤던 그런 색깔과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작성 중인 보고서의 포맷에 맞게 새롭게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글꼴을 바꾸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컨트롤 V 누르면 원본 형식 유지가 아니고 아까 나왔었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글꼴로 내가 직접 타자 친 것처럼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안 그려져 있죠. 이런 거를 또 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씌워줘요. 씌워주고, 자, 입력에 보게 되면 표가 있을 거고, 표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문자열을 표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열을 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모양이 안 되면 분리 방법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동으로 넣기를 눌러서 선택을 해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를 알아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표가 들어간 거예요. 약간 이제 크기가 안 맞지만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해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커서가 껌뻑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에서는 이 표는 MS 워드하고는 사용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거나 이제 워드를 서로 교환해서 쓸 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 아래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표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개체 속성을 꼭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여기 기본적인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가 글자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하나의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는 전체 페이지 표의 너비에 맞게, 그러니까 이 종이의 입력 공간의 너비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거를 글자들이 지금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본문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 글자라고 하는 거는, 이 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포맷이 시각적으로도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 맞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 공간이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두껍게 가운데, 이런 거는 왼쪽 정렬, 제목이니까 두껍게, 이런 정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평균 기온이 딸리잖아요. 그럼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페이스바를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아래로 길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만들다가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때 폭은 지금 위에 아래 높이는 18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표인 경우에는 전체를 130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지금 이 선을 중심으로 하면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씌워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하나, 둘, 요 정도만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요 공간이 좀 띄어 있는 게 돼요. 하나나 두 개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표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잘 보고 3개 정도까지는 펼쳐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글자들, 이 숫자는 대부분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갖다 붙어요. 숫자는. 금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소수죠. 소수. 이 때문에 오른쪽 정렬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대로 오른쪽 정렬하지 말고 소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소수점으로 자리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처음 기준이 되는 셀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셀을 클릭할 때 일단은 여기에 왼쪽 끝에 가보면은 탭 부분이 있죠. 이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탭, 클릭하면 가운데 탭, 클릭하면 소수점 탭, 이렇게 해서 탭 종류가 바뀌죠. 그죠? 소수점 탭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나 해줘요. 그러면 여기 탭이 하나 생겨져,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탭을 한번 칩니다. 탭을 치면, 표 안에서 탭을 치면 커서는 다음 셀로 넘어갑니다. 표에선 그래요. 근데 진짜 탭 기능으로 탭을 쓰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탭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탭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탭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탭을 움직일 때마다 이 소수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그 맞춰지면은 요 탭 모양을 정의하는 모습이 모든 셀에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Alt C를 누르고, 자, 문단 모양을 선택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모든 셀을 선택해서 Alt C를 누르게 되면 모든 셀마다 이 탭이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탭 자체는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탭을 눌러줍니다. 들어가서 컨트롤 탭, 컨트롤 탭. 그렇게 되면 이 소수점으로 칸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좀 지루하지만 이런 거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뭐 다른 건 괜찮지만 이것도 약간은 이게 이쪽으로 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탭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탭이 맞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모양 복사를 하고, 자, Alt C를 다시 눌러주고, 그러면은 여기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밀하게 칸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다 컨트롤 탭을 다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칸을, 이 MS 워드인 경우에는 한 번에 맞출 수 있는데 아래 한글인 경우에는 탭의 위치를 지정하는 성질은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지만 탭 자체는 각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탭 자체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이런 약간은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들이 표현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되면 비교적 이제 깔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이 일반적인 표는 테두리가 없어야 돼요. 테두리를 없애고 표가 어떤 표시만 나와야 되냐 그러면, 자, 테두리를 위쪽, 아래쪽, 여기도, 자, 아래쪽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만 나와야 이 전문적인 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줄은 절대로 그리지 말고 가로줄은 최소화해서 그리는 게 그 표를 만드는 방법의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거를 한번 인쇄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쇄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학술 보고서에서는 표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모든 표에는 표의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표의 제목이 없는 표는 없어요. 모든 표에는 표의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림의 제목하고 그 다음에 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